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발표하신 대학 사례들을 보면은 굉장히 다년간 준비가 되어 있었고, 다년간 또 축적되어 있는 노하우 이런 것들로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렇게 인증까지 연결을 하셔서 운영을 지금도 이제 계속 하시고 앞으로도 하실 그런 대학들로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에 비해서 저희는 사실은 아직 출발한 지가 얼마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인제 시작하는 그런 대학의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아직 인증을 받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회를 통해서 많은 이제 선배님들 그리고 동료분들의 어떤 노하우를 좀 많이 배워가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 공정무역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 것은 2020년, 2021년 이렇게 2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올 하반기 2학기에도 다시 한번 그 공정무역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 중에 있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어떤 식으로 중점을 두어서 진행을 해 왔는지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입 배경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어떤 교육 과정을 다루어 왔는지 말씀드리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좀 성공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했어야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제 화성시가 네 번째로 공정무역 도시로 인증을 받은 것으로 이제 알게 되었고요. 그게 이제 2019년도였는데 이제 인증을 받은 것은 2018년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직전이긴 하였지만 어쨌든 그 즈음에서 이미 ESG라든 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사회적 화두로 이제 대두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학교는 저희 학교 나름대로 어떻게 이제 민관학 이런 이제 그 협력 체제를 구축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던 차였습니다. 게다가 이제 학생들도 저희가 이제 취창업 쪽에 조금 더 특화되어 있는 그러한 좀 상황이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어떤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주면 좋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다각도로 모색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화성시에서 이제 인증을 받은 후에 공정무역위원회가 설치가 되었는데요. 이제 여기에 이제 저도 함께 이제 조인을 하게 되었고 여기에서 이제 공정무역의 어떤 그 당위성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비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도 이제 지역 대학으로서 함께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화성시와 수원대 간에 이제 공정무역 앞으로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협력 방향을 좀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화성시의 이제 지원 하에 운영을 하고 있는 화성 공정무역 마을 협의회, 그러니까 활동가분들께서 직접적으로 이제 조직이 되어 있는 그러한 단체인데요. 그 화공협과 이제 저희 수원대 간에 이제 MOU를 체결을 하여서 본격적으로 공정무역 교육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수차례 논의를 했습니다. 저희는 마침 캡스톤 디자인을 모든 학과가 전공 필수로 이렇게 포함을 시켜서 커리큘럼을 개편을 한 직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사실은 이제 어떤 교육 과정을 이제 바꾸게 되면은 그것을 또 수년 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려면 또 수년간의 어떤 갭이 생길 수 있는데 저희는 사실 그 타이밍이 조금 굉장히 좀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좀 잘 맞아서 저희가 캡스톤 디자인을 이미 다 도입을 한 이후에 그것을 돌려야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캡스톤 디자인을 시범적으로 공정무역이라는 테마를 주제로 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그러니까는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그런 프로그램으로 돌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사실 제가 속해 있는 이제 경영학부는 경영학부와 경제학부 그리고 호텔관광학부 이렇게 세 개 학부가 경상대학 안에 이제 주축을 이루고 있는 3개 학부입니다. 그래서 그 3개 학부의 이제 6개 전공 교수님들 중심으로 해서 각각 이제 그 캡스톤 디자인을 운영을 동시에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가 이제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6개 반으로 운영을 하면서
당시에는 이 코로나가 이제 발발한 직후였고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되게 미지수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사실 그 커리큘럼 후반부에 기획이 되었던 어떤 그 실습이라든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이제 최대한 한 반에 20 명을 넘지 않도록, 그러니까는 이제 그 조금 더 인원, 그러니까 그 교수님들이 수업 관리라든지 학생들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용이한 범위 내에서 저희가 이제 120 명으로 이제 최대치를 이제 삼았던 것입니다. 이제 제한을 두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경영, 글로벌 비즈니스, 회계, 경제, 국제개발 협력, 호텔 관광 이렇게 6개 전공이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하나의 샘플입니다. 작년에 이제 작년과 이제 재작년 이렇게 운영을 했었는데, 저희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캡스톤 디자인을 그러니까 2학기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돌리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내내 하기에는 저희가 조금 다양성을 조금 줄 필요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이 공정무역 요런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요런 구성으로는 2학기에 다 같이 공통으로 돌리는 걸로 수업을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2021년도 2학기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공정무역과 키워드를 이제 조합을 해서 예를 들어서 공정무역과 마을운동이라든지 공정무역과 협동조합 뭐 이런 식으로 좀 조합을 다채롭게 해보았고요. 그렇게 해서 총 15주로 이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그 매주 주차마다 그 분야에서 가장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계시는 전문가분들을 초청을 해서 특강 형식으로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는 이런 분들께서 많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수업을 그러니까 학생들이 사실은 그 처음 개설을 하는 그런 수업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호기심도 많지만 또 사실 성적 평가가 어떻게 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또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또 우려도 적지 않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원래는 상대평가를 하지만 이 과목의 경우는 이제 절대평가를 하면서 특별히 패스 페일,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준만 충족을 시키면 이제 통과를 시키는 것으로 해서 학생들이 조금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공교롭게 이제 코로나19의 그 확산의 이제 그 타이밍이 그렇게 맞다 보니까 저희가 원래는 전체 오프라인으로, 그러니까 대면으로 하면서 이론 실습을 하려고 했다가 어 이제 그 이론 부분만 비대면으로 하려고 했다가 이제 나중에는 올 모든 그 매주를 전체를 비대면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핵심은 팀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매주 각각 그 주차별로 주제에 대한 어떤 그러한 그 전문가분들의 특강을 듣지만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직접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학기 말에 팀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것을 이제 핵심으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4명에서 5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소비자 공정무역 제품의 구매 의도, 그러니까 어떤 의도에서 소비자들이 공정무역 제품을 구매하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해 본다든지, 아니면 주요 공정무역 도시로 인증받은 도시들이 이제 여러 도시들이 있으니까 특정 도시들을 선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본다든지, 아니면 공정무역과 관련된 국제기구의 역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런 것들을 주제로 한번 다뤄보도록 했고요. 그러니까 2020년도에는 저희가 PPT의 결과물을 이제 제출하도록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유튜브 동영상을 한번 제작을 해봐라. 그러니까 한 6분에서 8분 사이, 그러니까 평균 한 7분 정도, 8분을 넘지 않게끔 한번 제작을 해봐라라고 이렇게 조건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전공마다 한 4팀, 5팀이 있기 때문에 예선을 거쳤고요. 학생들의 어떤 그 투표라든지 교수님들의 어떤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 총 반영해서 1차적으로 한번 예선을 거쳤고, 각 전공마다의 최우수 팀을 본선 경합을 했습니다. 본선 경합을 할 때는 외부 심사자분들을 특별히 초빙을 해서 저희가 그 최우수 팀들 중에서도 더 최우수 팀을 한 팀을 선정을 해서 또 시상도 하고, 그리고 경영학부
뭐 경제학부, 호텔관광학부 저희 그 학과 졸업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좀 인정을 해 주는 그러한 이니셔티브를 좀 인센티브를 주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인제 수업 진행 화면들의 인제 사례들이고요. 인제 요거는 저희가 LMS로 운영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인제 다양한 주제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인제 공모전 최종 심사 이게 인제 본선이고요. 그래서 여러 외부 심사자분들, 저희 학장님 그리고 인제 전공 교수님들 다 이렇게 참석하셔서 이렇게 심사를 또 해 주셨습니다. 어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좀 끝에 보이는 요 팀이 최우수 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것을 학생들의 만족도 조사를 해 봤는데요. 학생들이 인제 저희가 크게 3 가지 정도 질문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공정무역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는지를 물어봤는데 3분의 2 정도는 뭐 많이 "매우 그렇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고 뭐 그러니까는 굉장히 대부분의 학생들이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목을 다른 학우들에게도 추천하겠느냐?"라는 질문에는 "매우 그렇다."가 반 정도 되고요. "그렇다." 또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제 좋았던 점에 대해서 주관식으로 한번 언급을 해 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공정무역과 그 제품에 대한 흥미와 관심, 이해도가 높아졌고 조별 과제를 통해서 이제 협동심을 기를 수 있었다. 그리고 실무자분들이 강의를 했던 점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건의 사항은 인제 뭐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기타 어떤 영상 제작에 있어서 좀 학생들도 전공이 뭐 미디어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나름 쉽지는 않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고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향후 기대와 전망 그러니까 제가 현재 2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앞으로 좀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 보는데요. 학생들이 공정무역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제고되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쪼금 계속 저희가 이것을 꾸준히 하면 할수록 더 많은 학생들에게 이 공정무역의 정신과 어떤 의미 이런 것들을 좀 알려줄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동참도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도 이제 궁극적으로는 아직은 좀 경험이 많이 부족하지만 공정무역 대학으로 좀 인증받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연결시켜 보려고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